보통 새로운 폼팩터를 채택한 1세대 제품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이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해외 포럼 리뷰들을 봐도 국내 유튜버분들 리뷰들을 봐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다 라는 평들이 우세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굉장히 안녕하세요, 시나스입니다. 제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사용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한 달 실사용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족스러웠냐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주된 사용 용도가 영상 편집이나 스냅사진 보정 같은 일반인 레벨보다는 살짝 헤비한 수준부터 유튜브나 웹서핑 그리고 서피스 슬림 펜 2를 활용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쓰는 것 같이 일반적인 활용까지 모두 다 합쳐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2022년 상반기 제가 쓰고 있는 윈도우 랩탑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고정 팬층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실제 구매자들의 리뷰와 후기보다는 커뮤니티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루머와 오지랖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저도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려되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랑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모든 순간, 모든 영상 작업, 모든 문서 작업들 대부분 함께 하다 보니까 역시나 인터넷에서 그렇게 넘쳐나는 악평들과 댓글들은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 이상 크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폼팩터로는 1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존재하긴 했지만 1세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면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명성 그답게 정식 발매 전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웰메이드 제품이 탄생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14.4인치로 출시가 되었는데 태블릿적 활용성 때문에 극단적인 제로 베젤을 추구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미려한 베젤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피스 특유의 3대2 비율 때문에 13인치용 파우치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14인치나 15인치용 노트북 파우치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3대2 비율 디스플레이, 실제 14인치 노트북들에 비해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 한 화면에 담기는 정보의 양이 체감상 비슷한 크기의 14인치 노트북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담기고 16인치 노트북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기기 우측에는 서피스 커넥터와 3.5파이 이어폰 단자, 좌측에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타입C 단자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서피스 커넥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서피스 실사용자들은 서피스 커넥트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죠? 보통 서피스 커넥트 얘기할 때 범용성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맥북의 맥세이프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셔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적어도 억까는 하지 말으셔야지. 서피스 커넥트는 서피스 독과도 연결이 가능해서 확장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 속도나 충전 안전성 그리고 확장성에 있어서도 만족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저조차도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은 바로 이 기기 좌측의 USB 타입C 단자 2개예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서피스 프로 8 대비 두께가 조금 두껍기도 하고 휴대성보다는 아무래도 시즈 모드로 작업용으로 더 포커스를 두고 출시한 제품인 만큼 좌측에만 USB 타입C 단자를 2개 달아줄 것이 아니라 우측에도 하나 정도 있었으면, 그리고 SD카드 슬롯이나 HDMI 포트 정도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처럼 유튜브 촬영하는 사람들이나 사진 작가분들은 필수적으로 SD카드를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지금 제 가방에 SD카드 몇 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항상 SD카드는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물론 이렇게 SD카드 리더기를 따로 들고 다니면서 연결을 해서 쓰면은 되긴 하지만 랩탑 자체에 SD카드 리더기가 그냥 달려있으면은 그게 그것만큼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는 다행스럽게도 USB 타입C 단자가 전부 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있어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기기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장성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휴대성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헤비한 작업용으로 출시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기기 자체의 단자 확장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가 2016년이었나? 극단적으로 단자 다이어트 했다가 최근에 다시 포트들을 돌려놓은 움직임과는 약간 상반되는 모습이죠? 무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제품처럼 CPU i7의 외장 그래픽 모델을 탑재한 경우 1.82kg, 그리고 i5의 내장 그래픽만 탑재한 모델의 경우 1.74kg이거든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14.4인치 노트북 치고는 무겁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요즘 워낙 울트라북들이 경량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RTX 3050 Ti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모델이고 애초에 초저전력 CPU를 탑재한 울트라북 라인업이 아닌 만큼
고성능 H라인 CPU를 탑재하기도 했고 어쨌든 2kg를 넘지 않는 수준인 1.8kg를 끊어냈다는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스펙 시트에 명기된 스펙 말고도 성능과 휴대성의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은 제품인 만큼 극단적으로 바디 두께를 줄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발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노트북들과 달리 2단 디자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서피스 슬림펜을 착 붙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동으로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피스 슬림펜 2를 사용하면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피스 프로 8의 경우에도 내부 타입 커버 소관에 이렇게 슬림펜만을 위한 공간이 따로 존재해서 착 자석으로 붙고 여기서 본체와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서피스를 출시하면서 충전과 보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잘 고안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림펜 2가 서피스 기기들에 이 붙는 자성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전혀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손으로 직접 만져봐도 이게 자성이 꽤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분실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이 투턱 디자인이 신경 쓰인다, 별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이걸 밑에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용을 할 때 이 정도 각도에서 랩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쉴드가 아니라 진짜예요. 펼친 김에 키보드를 한번 보면은 서피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참 잘 만든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키보드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키스트로크가 1.3mm로 적당한 깊이감과 반발력이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이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트랙패드는 햅틱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눌러도 물리적으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고요. 전원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꾹 눌렀을 때 반응이 오는데 이 느낌이 실제로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맥북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트랙패드 구현을 잘 해냈어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랙패드의 크기가 본체 대비는 살짝 작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한 2세대 정도에서는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성능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분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보통 프리미어 프로 4K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으로 사진 보정 작업을 하는데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보통 컴퓨터 리뷰 할 때 성능 측정의 지표가 렌더링 시간이던데 물론 렌더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로 직접 영상 편집을 하고 최근에 업로드한 영상들은 모두 다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로 작업했던 입장에서 렌더링 타이밍보다는 스키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재생이 되기까지의 그 딜레이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렌더링은 어차피 익스포트 눌러놓은 다음에 밥을 먹든 딴짓을 하든 하니까 렌더링 시간이 15분 나오는 거랑 18분 나오는 거랑 큰 차이 없다고 체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i7-11370H랑 RTX 3050 Ti를 탑재했기 때문에 제 수준의 영상 편집들,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들 수준으로는 충분히 영상 편집 과정에 있어서 쾌적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 제 실제 작업 화면인데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묵직해요. 애초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경량형 제품은 스페이스를 누르고서는 바로 반응이 오는 이 속도가 제 기준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답답하다, 불편하다 라는 느낌 안 들고 굉장히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i7-12370H랑 RTX 3050 Ti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기기들의 성능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발열인 것 같아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커 발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발열이 발생하면 쿨링팬이 그만큼 돌기 때문에 기기 자체의 소음도 커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 인텔 12세대가 아니라 출시 시기상 어쩔 수 없이 11세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11세대가 탑재된 것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걱정이 먼저 앞섰는데요. 심지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쿨링팬이 팜레스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 구조만 보시고서는 욕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한 달 정도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발열 처리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타이거 레이크가 발열로 문제된 이유들이 요즘 울트라북들이 바디를 너무 얇게 줄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잖아 있긴 한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기기 자체가 울트라북처럼 엄청 얇은 수준도 아니고 내부 구조 보시면은 합판 알루미늄 전체를 방열판처럼 사용한 쿨링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성능 저하는 적어도 제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들 상태의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인데요. 지금 코어 온도 보시면은 37도, 35도 요 정도인데 쿨링팬도 돌지 않고 지금 팜레스트 부분도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PU-Z에서 스트레스를 돌려봤을 때에도 지금 성능 최적화 모드인데 2400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얘를 돌리면은 68도, 70도, 69도, 70도 이 정도 선으로 CPU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금 CPU 이용률은 100%죠? 100%까지 올라왔는데 코어는 지금 79도, 76도 이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CPU를 100%로 돌리고 있는 와중에도 성능 저하도 그렇게 크지 않고 CPU는 75도. 지금 팬이 돌기 시작했는데 팬이 도니까 74도, 73도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전원 설정을 권장으로 낮췄을 때는 지금 CPU 로드율이 83% 정도이고 쿨링팬도 다시 돌지 않으면서 코어 온도는 56도, 58도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CPU에 스트레스를 줬을 때에도, 그리고 제가 4K 렌더링을 실제로 돌렸을 때에도 윈도우 내에서 최고 성능으로 설정을 해뒀을 때에는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 단독 모드로 사용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고, 그럴 때에는 CPU 코어 온도가 78도, 80도, 80도까지 올라가도 금방 바로 쿨링 솔루션 덕분에 75도, 70도, 70 중후반을 유지했었고, 윈도우 전원 설정을 권장으로 낮추면은 그다지 쿨링팬 소리도 시끄럽지 않으면서 항상 코어 온도는 50도, 55도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치처럼 계속 뭔가를 일부러 갈구는 영역이 아니라 실사용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발열 때문에, 타이거 레이크의 그 악명 높은 발열 때문에 뭔가 이걸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라고 느낀 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기 자체가 얇지 않고 약간 두꺼운 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발열을 정말 잘 해결해 난 것 같아요. 역시 모든 발열의 근원은 너무나도 무리하게 기기 자체를 다이어트한 거, 그것 때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기기 자체를 다이어트 했다고? 예, 이렇게 얇아졌다고? 다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의 발열 배기 구조가 일반적인 노트북들처럼 노트북 후면이나 디스플레이로 향하는 게 아니라 팜레스트의 2단 구조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배기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좌우는 쿨링팬이 돌 때 어쩔 수 없이 바람을 느끼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배기를 하는 구조인가 봐요.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쿨링팬 자체가 돌지 않으면 팜레스트와 키보드 자체가 뜨거워지겠지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쿨링 관리가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어느 상황에서나 약하게나마 요 배기 되는 바람을 느끼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마이크에 담기나 소리가? 4K 렌더링 같이 헤비한 작업이 아닌 이상 불쾌할 정도의 뜨거운 바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노트북들에서는 느껴본 적 없었을 그 미묘한 바람?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뜨거운 바람은 아니고 그냥 한들바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뭔가 시원한 바람이 슥슥슥 나옵니다. 이게 뭐 윈도우 업데이트가 돌아가거나 무언가를 다운받거나 하면은 거의 무조건 100%로 쿨링팬이 돌았던 것 같고, 그게 뜨겁지 않더라도 그냥 항상 산들바람 정도는 불었던 것 같아요. 서피스 슬림팬 얘기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점, 서피스 슬림팬 2는 서피스가 과거에 와콤을 버리고 엔트리그를 처음 도입했던 서피스 프로 3, 서피스 프로 4 그때 시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 경험으로는 서피스 프로 4인가? 그때 엔트리그 처음 펜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려도 스로틀링이랑 겹쳐가지고 제대로 원이 그려지지도 않았고 지터링이 진짜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서피스 슬림팬 2는 여기 지금 햅틱 반응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이 반응, 그리고 뒤로 지우개까지
태블릿 같은 탑 플랫폼이야 좋은 스타일러스들이 많이 넘쳐나긴 하지만 적어도 윈도우 기반에서 펜 활용을 하시겠다? 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서피스가 가장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 같은 경우에는 와콤과 S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필기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해상도가 FHD이기 때문에 보통 윈도우로 필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대를 해서 필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갤럭시북은 조금 그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아쉽거든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2400 곱하기 1600 해상도로 전혀 문제될 수준이 아니었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120Hz 주사율이 더해졌으니까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문제가 될 것은 제 필기 실력뿐인 것 같아요. 진짜 제 필기 실력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피스 슬림펜 2로 포토샵 보정도 자주 했는데요. 스냅 사진 작가들이 보통 사진 보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픽셀 유동화, 리키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우스로 리키파이 기능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펜으로 액정 그 위에 직접 스타일러스로 보정을 하는 펜을 더 선호해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더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렉도 안 걸리고 굉장히 쾌적하게 펜으로 포토샵을 장난질 칠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같은 서피스 슬림펜 2를 쓰고 있지만 서피스 프로 8에 비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더 마음에 들었었던 점. 서피스 프로 8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태블릿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바로 뒤에 CPU랑 쿨링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발열이 디스플레이까지 넘어와서 굉장히 화면이 뜨겁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쓰던 서피스 프로 4도 그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패드도 그랬고 갤럭시 탭도 그렇고 갤럭시 노트도 그랬고 항상 공통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었는데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시면은 발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키보드 하판에 달려 있습니다. CPU 여기 달려있지, 외장 그래픽 여기 달려있지, 그리고 여기 쿨링팬이 달려있어가지고 여기서 다 발열을 해결하지.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에는 발열이 발생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체 액정 발열 정도? 근데 그거는 별로 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이곳에 약간 유격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모두 다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않고 정말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항상 태블릿에서 느껴져 왔었던 그 화면의 뜨거움이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쾌적하게 필기를 할 수 있었어서 그 부분이 저는 의외로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점이었어요. 진짜로 펜 필기를 하면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뜨거워지질 않더라고. 물론 제가 이렇게 펜 필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옆에서는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제외를 한다면 오히려 이 윗부분은 굉장히 쾌적했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의외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발열감 없이 쾌적하게 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렇게 접고서는 필기를 할 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이렇게 접었을 때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붕 뜨게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필기하다가 큰 힘이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줘도 물렁거린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느낌상 완전히 판판한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붕 떠 있고 약간 유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서 오는 심리적인 차이는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일부러 따진 감이 없잖아 있고 실제로 필기를 할 때 아무리 눌러도 막 부서지거나 막 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이쪽에 사실 유격이 있는 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죠. 힌지 두께가 있으니까.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언박싱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개의 옴니소닉 스피커와 내장 우퍼는 확실히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서는 상당히 수준급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단점은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신기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랩탑 모드로 스피커를 틀었을 때랑 스테이지 모드로 스피커를 틀었을 때 스피커의 세팅 자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막혀있다가 이쪽에 뚫려져가지고 막혀있던 곳이 뚫려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붙였다 떼봤다 해보면은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소리가 다르게 처리되는 느낌? 들어야지 또 노래를 우주소녀 노래를 들어야지. Butterfly. 자, 이거 봐요. 지금 요 소리랑 그냥 세팅 자체가 달라져. 들리나 이게 지금? 마이크에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 나 궁금했던 그때 너는 척. 아 그만 봐야지. 촬영해야지. 어쨌든 랩탑 모드든 스테이지 모드든 두 가지 사운드 모두 다 괜찮은 수준이라서 문제점은 아닌데 그냥 그랬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 수준까지는 무난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롤만 하기 때문에 롤은 그렇게 사양이 높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i7 11370H랑 RTX 3050 Ti 조합이면은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문제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가 게임하라고 나온
나온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언제나 사람이 작업만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끔씩 게임 플레이 용도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최근에 아무리 무선 인터넷 인프라들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어쨌든 안정적인 핑을 받기 위해서는 유선 인터넷 연결이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서피스 독을 통해서 이더넷 포트를 연결하거나 USB 타입C에 물릴 수 있는 이더넷 젠더를 따로 구매하셔서 유선 인터넷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롤 할 때 누구 막 인터넷 끊긴다 해가지고 탈주하면은 팀원들 멘탈 나가거든요. 그거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하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퍼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한 달 동안 실사용했던 후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새로운 폼팩터를 채택한 1세대 제품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더 많이 부각되기 마련인데 이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해외 포럼 리뷰들을 봐도 국내 유튜버분들 리뷰들을 봐도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메이드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다 라는 평들이 우세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서피스 종특 있잖아요. 이번 세대 서피스 좋아, 괜찮게 나왔어, 충분히 좋아. 그런데 혹시 다음 세대는? 후속작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가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는 미국에서 본토 출시 시기상 인텔 11세대 CPU를 달고 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가 출시된다면 아마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하고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도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에서는 더더욱 더 만족스러운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 만약에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 2도 출시가 된다면 국내 관련자분들께서 빠르게 국내 정발 추진해 주셔서 국내 소비자들도 빠르게 서피스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서피스의 국내 정발 루트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서피스 팬들의 희망입니다. 진짜로 앞으로도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서피스 랩탑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